김현유 상무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유 상무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인문학도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 본사에서 크롬캐스트 제휴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제목은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구글의 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스크롤 좀 할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인문학과 소프트웨어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일하는 문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를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IT 기업들, 심지어는 예전에 더 트래디셔널 인텔이건 HP건 아니면 요즘 최근에 생긴 트위터건 드랍박스건 우버건 다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고 실리콘밸리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가 어디냐면은 이거는 제 소개 크롬캐스트 소개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크롬캐스트 실리콘밸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미국 서부고 일로 쭉 가면 한국인 거예요. 태평양에서 딱 만나면은 서부에 있는 길다란 주가 캘리포니아라는 주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 맨 밑에는 샌디에고랑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캘리포니아의 가장 이제 끝부분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여기 있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고 여기 이렇게 만을 잇는 요 다리가 유명한 금문교회 골든게이트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베이에리아라고 불러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산호세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산호세. 이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쭉 있는 여기가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밸리예요. 분지로 돼 있어요. 한국에 산만 한국 생각하면은 동네 언덕일 뿐이지만은 분지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구글이 있는 마운틴뷰, 애플이 있는 팔로알토, 야후가 생겨난 써니베일, 애플이 있는 쿠퍼티노, 페이스북이 있는 팔로알토,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또 망하고 성공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큰 지역이기도 하겠지만은 미국 전체로 놓고 보면은 아주 작은 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세계 지도로 놓고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많은 IT 기업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테크 시장, IT 시장을 리드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 있다는 거는 이 지역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스탠포드랑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인재들도 있을 테고 또 예전부터 IT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곳의 특이한 일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고 그 문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의 만남과도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또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수출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구글에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 일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또 한국의 기업 문화랑도 비교도 해보고 비판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큰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페이스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타임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무실에 언제 나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고 언제 집에 가냐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페이스타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뭐 출근 시간 뭐 중요한 거 뭐 다들 뭐 너무나 잘 아실 테고 퇴근 시간에 퇴근 못하고 야근하는 거 당연하고 집에 좀 일찍 갈 때 그 눈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 다닐 때는 어땠냐면 8시에 출근이었는데 8시에 딱 사내 뉴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초만 늦어도 지각한 게 너무나 티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니까 아무도 페이스타임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얘가 언제 와서 언제 집에 가고 얼마나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구글에 첫날 2007년도에 구글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그 다음날 무슨 컨퍼런스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 위에 보스한테 나 내일 컨퍼런스 참석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나한테 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때 많이 놀랐어요. 다르구나 이게.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 넘어서 아시아 기업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속에서 이 조직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조직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직 내에서 상하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과장 밑에는 장그래가 있어야지 같이 팀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미세 안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팀으로 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스타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조직 내에서 상하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위에서 밑에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근본적으로 개인 중심이에요. 굉장히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처음 들어가서 뭐 거기 같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팀 사람들 직급을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직급이냐.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겠대. 쟤 뭐지 직급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매니저래. 다 매니저인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사람인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얘는 뭐를 맡고 있고 이 사람 뭘 맡고 있고 이 사람 뭘 맡고 이 사람 뭘 맡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근데 이 한 가지 오해를 마셔야 될 게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다는 게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출장 저는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까 출장 좀 갔다 와도 뭐 어디 갔다 왔냐 이런 분위기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낮에 집에서 일을 하건 그 구글은 개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개랑 뭐 잔디밭에 누워서 일을 하건 뭐 어디 카페 앉아서 일을 하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집에 일찍 가건 뭐 늦게 오건 일찍 나오건 뭐 일찍 나서 일찍 가건 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그렇다는 게 결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협의하고 일하는 거는 뭐 어느 업종이건 어느 환경이건 어느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왜 페이스타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냐면은 아주 철저하게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문화가 정말로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팀 미팅은 뭐 수요일 2시. 그럼 매주 수요일 2시에 모여요. 그리고 뭐 나랑 뭐 내 밑에 어떤 팀원과의 둘이 미팅은 뭐 우리가 원원원이라고 그래요. 원원원. 그것도 역시 뭐 목요일 아침 뭐 10시. 그러면 목요일 아침 10시에 얘랑 나랑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집에 가고 언제 오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미팅에 언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저랑 뭐 2명, 3명이서 갑자기 우리가 회의를 해야 돼. 갑자기 모여야 돼. 그러면 한국 문화에서는 가가지고 잠깐 우리 회의 좀 하시죠. 그래서 여기 무슨 박 과장님 장그래 씨 가가지고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위에 사람들은 회의실로 모여. 그래서 우르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타임 중요하죠. 회의실로 위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없으면 안 되거든. 어디 갔어 얘? 그러면 찾으시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전화해서 차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리콘밸리 환경에서는 만약에 3명이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캘린더를 열어요. 다 온라인 캘린더를 쓰기 때문에 캘린더를 열고 캘린더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스케줄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일 뭐 3시에 셋 다 비어있네. 그래서 그 3시에다가 3시에 미팅을 넣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3시에 미팅 이 사람들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고 오케이. 그러면 미팅 넣으면서 그게 회의실 예약 시스템이랑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실까지 아예 지정을 하면은 자기 캘린더 보면은 3시에 어떤 주제로 누구누구랑 모이는구나. 회의실은 어디구나. 회의실에 피지컬리 못 가면은 비디오 컨퍼런스를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구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이 이게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미팅이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돌아가면은 자기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쓰고 어디 가고 누가 가고 윗사람이 집에 갔네 안 갔네 뭐 누가 나를 찾아서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에만 100%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아침에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실리콘밸리 그 문화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구글도 한국 오피스도 그런 문화예요.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내 캘린더를 딱 열면은 나의 스케줄이 쭉 나와요.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어떤 얘기고 몇 시에 어떤 얘기고. 그래서 와이프가 오늘 집에 언제 와? 그러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오늘은 몇 시에 와. 근데 뭐 한국에서 아시죠? 오늘 몇 시에 와? 가봐야 알지. 오늘 몇 시에 오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렇다고 안 바쁜 거 아니에요. 다 바빠요. 다 바쁘지만은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마실 때도 10시에 날라오겠구나, 11시에 날라오겠구나 이러고 알고 맞는 거랑 이게 이제 하루가 내가 뭐가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은 똑같이 바쁘고 정신없지만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좀 적응하기 힘든 문화예요. 한국은 조금 개인적인 문화가 크기 때문에 일하다 가가지고 우리나라 분들 잘하시는 거 있죠. 뭐해? 피곤한데 우리 바깥 산장 할까? 나가서 또 뭐 얘기하다가 오고 뭐 이러면서 미국은 그 커피 한 잔, 뭐해?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이것도 캘린더에 넣어요. 그래서 캘린더에 뭐 와요. 인바이트가 뭐 2시부터 2시 반까지 커피. 그럼 이거 할 일 없어도 그렇게 왜냐면 서로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 노가리 타임도 일정에 미리 캘린더 놓고 막말로 노가리를 까고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배후에는 이게 있어요. 성과평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마음대로 풀어놓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배후에는 아주 냉정한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일 잘하면 올라가고 일 못하면 잘리는 아주 굉장히 냉정한 성과평가가 있고, 성과평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를 평가해야 될지 디파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디파인 돼야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려면 이 사람의 그러면 책임이 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걸 OKR이라고 불러요. Objective and Key Results. 그래서 목적과 목표와 주요 목적. 그래서 OKR을 매 분기마다 세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OKR 있어요. 그리고 그 OKR을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는 누구든 어떤 직급에 상관없이 이 사람의 OKR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 분기가 시작할 때는 미리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이번 분기에는 목표가 뭔지, 결과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디파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평가를 하죠. 근데 평가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말 그대로 360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도 평가하지만 밑에 사람도 평가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부서 사람들이랑도 일하고 옆에 부서 사람들이랑도 일하고 내가 가깝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의 연봉, 나의 승진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일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분기마다 일어나고 되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약간 신호등 시스템이에요. 그죠? Meet expectation. 이 사람은 기대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차장이다. 그러면 네가 이 차장이라는 자리에서 너에게 기대하는 일을 너는 잘하고 있습니다. Meet expectation.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일을 잘하면은 exceed expectation이 돼요. 그래서 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 일을. exceed expectation. 그리고 못하면은 below expectation. 약간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below expectation이 몇 분기 연달아 나오면은 정말 잘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뽑은 사람은 당신보다 이만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당신은 이만큼밖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딴 거 알아보세요. 아주 냉정하고 술 한 잔의 위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뽑은 위치에 충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딴 거 알아보시고 빨리,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람을 빼면은 당장 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 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경험하는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바꾸자고, 빨리 바꾸자. 이 사람은 지금 기대치에서 100을 해야 될 사람이 80밖에 못하기 때문에 100을 할 사람 빨리 찾자. 그럴 때 빨리 내버립니다. 반면에 100을 해야 될 자리에 사람이 120을 계속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100을 할 자리를 뽑았는데 120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은 120만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올라가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직급도 올라가고 영역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한국의 승진은 뭐 요즘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연차 베이스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몇 년 일했냐. 그래서 뭐 과장 뭐 4년 차는 뭐 차장 승진 대상. 그래서 뭐 저 아저씨는 특진을 했네. 저 아저씨는 뭐 1년 미끄러졌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은 직원 전체를 이 상하관계로 나래비로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직급으로 세우고 직급에서 연차로 세우고 연차 안에서 또 우리는 나이 중요하잖아요. 나이로 세우고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하는 환경에서는 연차 같은 거는 아예 개념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직급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는 의미도 없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아무런 팩터가 아니에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exceed expectation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meet expectation 한다. 100을 요하는 자리에서 100만 계속하면은 회사는 안 잘려요. 왜냐면 100 할 때짜리 100을 하니까. 하지만 승진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은 100을 할 사람 100을 하니까 승진시켜줄 이유가 없거든요. 승진을 하려면은 내가 100을 해야 될 자리에서 120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exceed expectation이 몇 분기 이상 이렇게 뭐 직급마다 사람마다 뭐 구성은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연달아서 나오면은 승진 대상이 돼요.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예전에 내 밑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위에 올라가 있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결코 어색하지 않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성과, 능력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연차가 많건 나이가 어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보이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결정, 일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앉아가지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정말로 좋은 제품 만들어 뭘 해야 되는지 이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그만큼 나의 성과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이노베이션을 낳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인하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거든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얘기할 때 다들 그 겉모습을 봐요. 그 자유로운 문화. 구글 한번 와보시면 그 자유로운 문화에 깜짝 놀라십니다. 이게 회사를 왔는지 노래공원을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애들 3시에 막 운동하고 있고 막 개랑 같이 막 뛰어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노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배우의 그 숨어있는 엄청난 성과평가는 그 마음대로 해. 대신 또 책임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해만 가지고 동경하시면 안 된다. 실리콘밸리를. 자, 그렇고 그 다음은 알리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 일하는 걸 많이 알려야 돼요. 이제는 묵묵하게 일하는 그 겸손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으면 이쪽 열심히 내가 나중에 챙겨줘야겠다. 이제 이런 시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를 알리고 자기 PR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를 잘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 묵묵하게 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보통 어떻게 알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성과가 있어. 제가 한 프로젝트에 좋은 성과가 있었어. 그러면은 그걸 저는 알려야 돼요. 여러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내 성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랑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PR과 자랑은 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의미 부여를 해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되냐면 사내에 메일을 뿌려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 보고 제일 좋은 키노트라고 말하는데 잡스의 키노트의 정말 큰 강점이 뭐냐면은 의미 부여예요. 잡스는 이거 좋아요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게 왜 좋은지 계속 의미 부여를 해줘요. 듣는 사람들이 듣다가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 들게 하거든요. 자기 PR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내가 알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또 나 혼자 한 거 아니니까 같이 도와준 사람들 리스트를 쭉 써가지고 메일을 쭉 보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아시아 쪽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대만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메일 쏠 거예요. 내부에. 우리 대만 출시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만 출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도와줬는지를 쭉 씁니다. 한국 정서적으로는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런 메일 보내면은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이럴 거예요. 이게 뭐냐 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실리콘밸리 문화의 재밌는 점이 그렇게 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그때부터 답장 릴레이가 시작돼요. 그래서 엄청난 답장들이 와요. 다 축하한다. 뭐 너무 멋져. 뭐 great work.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답장은 다 전체 답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메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칭찬 답장을 해주고 위에 사람들은 다 답장을 해줘요. 정말. 위에 사람들은 약간 그거를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메일을 내가 레코그나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 선순환이 있냐면은 그 일을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 좋죠. 내가 이런 성과가 널리 알려주고 칭찬받고 그리고 윗사람들도 회사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니까 당연히 기분 좋고 또 다른 조직원들도 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회사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자부심 느껴져요. 그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리고 칭찬하는 문화가 한국에서는 약간 칭찬이 술자리에서 그냥 뭐 잘했어 하고 그러면 또 수당을 받고 이러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공개적으로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지만은 잘한 건 잘했다는 걸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문화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게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굉장히 그 강력한 매니저 문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직급을 아주 회사 직급을 단순하게 나열해보면은 밑에 뭐 한 사원 대리들이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소 레벨들 그리고 중간에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봐서 매니저라는 거는 뭐 한국 기준으로 한 과장부터 한 상무까지는 매니저라고 봐도 무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매니지먼트가 있죠. 경영진들, 부사장, 사장 이런 경영진들. 이렇게 단순하게 회사를 놓고 보면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느끼는 거는 매니저가 굉장히 세요. 매니저들한테 정말 칼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칼자를 쥐어줘요. 그리고 뭐 파트너십 매니저라 그러면 그 파트너십에 대한 칼자를 쥐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보조.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링해주는 역할을 매니지먼트가 한다고요. 그리고 막상 실행과 의사결정은 매니저들이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실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위에서의 매니지먼트들은 이 사람들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해요. 한국 기업들은 반대예요. 한국 기업은 모든 의사결정은 매니지먼트가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의사결정을 누가 보조해주냐면은 매니저들이 보조를 해줘요. 뭘 통해서 보조해주죠? 보고를 통해서 보조를 해줘요. 수많은 보고를 통해서 매니지먼트한테 사장님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1번으로 가자. 그러면 사장님 지시상 1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매니저들이 보고 1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의사결정을 위에서 도와주는 거랑 밑에서 이러한 옵션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게 해서 위에서 결정해 주세요. 이거랑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고 이렇게 매니저들한테 힘을 줬을 때 뭐가 나오냐면 주인의식이 나와요. 주인의식. 내 거라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거기서 책임져요. 잘못되면은. 그리고 잘 되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밑바탕 이 철학 같은 게 형성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정말 중요해요. 뭐 실리콘밸리 일어나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제 엄청난 인종, 뭐 인도 사람, 제일 세요. 소프트웨어 가장 파는 인도 사람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 세월간이라고 보셨죠? 그 세월간이가 인도에서 천재들만 모이는 IIT라는 대학교 얘기잖아요. 진짜 딱 거기 출신들이에요. IIT 출신의 미국에서 대학원 나와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 정말로 세고 뭐 중국 사람도 많고 이제 한국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성들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나이에 대해서도 없어요. 뭐 나이가 어린 익세티브도 있고 반면에 나이가 정말 많은데 매니저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 다양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인종이 뭐 아시안이라서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게이라서 뭐 이런 능력과 관련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아주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글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위에 부서장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부서장님이었어요.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냐? 백악관에 계세요. 백악관에 오바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오바마 바로 밑에서 미국의 IT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었어. 그래서 이분 처음에 구글 들어가가지고 이분 집에서 파티에 갔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 여자분인데 자기 아내를 소개하더라고요. 아, 나의 와이프라고.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아주 유명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이 큰 기업에서 그렇게 위까지 올라가기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분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 회사에서는 이슈가 아니에요. 성과만 내면 돼요. 성과만 내면 네가 뭐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얼굴이 검었건 얼굴이 노랗건 나이가 몇 살이건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제가 일하는데 저보다 하나 밑인데 아주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봤더니 뭐 예전에 뭐 CEO도 하셨대 어디서. 그래서 왜 이거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 뭐 은퇴하기도 싫고 일도 할 수 있고 계속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한다. 그런 거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런 역시 다시 돌아가면은 일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뭐 얘 밑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주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킹 문화. 사실 이거 저 자랑하려고 올렸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대박이죠. 이게 다시는 못 나온 사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시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SM분들한테 들었는데 소녀시대 전원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거 찍고 그 사건을 터져가지고 지금은 이 멤버가 이렇게 놓을 수가 없답니다. 자,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네트워킹 문화 정말 중요해요. 네트워킹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회사에서, 뭐 밖에서 사람들 모이면은 막 계속 네트워킹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많은 정보들이 교류되고 많은 생각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막 회사가 만들어지고 막 제품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킹 문화도 한국 기업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좀 서로 창피하지 말고 막 빨리빨리 친해지는 그런 문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실리콘밸리 문화 다 좋다고 얘기했지만은 뭐 다 좋은 거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거는 모방이나 동경 문화는 잘 적용하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진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천공항이에요. 제가 인천공항 뭐 한 달에 한 3번 정도 가는데 인천공항 입구장 다 들어오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만든 LCD 패널이에요. 패널이 쫙 붙어 있고 여기서 한국의 이 전통 그림이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적용과 활용을 잘한 예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넣어놨고 제가 마치기 전에 딱 몇 분만 사진 좀 보여줘요. 실리콘밸리 많이 했으니까 이게 구글입니다. 이게 구글 본사예요.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본사를 캠퍼스라 불러요. 한국은 본사라 그러면 건물을 떠올려, 높은 건물. 근데 실리콘밸리는 다 캠퍼스예요. 대학교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건물들이 여러 개 쭉 있어요. 2, 3층짜리 되는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구글은 그런 건물에 오르시게 있는 게 구글 캠퍼스고 뭐 애플 캠퍼스, 페이스북 캠퍼스, 뭐 야후 캠퍼스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구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밥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밥 공짜로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기도 카페가 있고 카페가 구글 캠퍼스에 30개 정도 있어요. 다 다른 음식 주고 다 유기농 재료에 뭐 그런 구글의 유명한 문화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카페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원하는 식당 가가지고 그 음식 가져서 이렇게 밖에 야외에 앉아가지고 날씨 좋은데 앉아서 밥 먹는 게 구글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고요. 이게 구글 캠퍼스의 모습이에요. 여기 공룡화석도 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놀이공원 같아 진짜. 공룡화석도 있고 비치발리볼도 있고 뭐 여기 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뭐 막 2, 3시에 사람들이 여기서 비치발리볼 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만 잘하면 성과만 내면은 비치발리볼 하고 있건 뭐 어디 뭐 옆에서 누워 있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일 못하면은 맨날 야근해도 잘립니다 회사. 그래서 그런 아주 재밌는 아주 잔인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문화가 있고 뭐 요거 안드로이드 뭐 여기 IT 쪽 분들이라서 뭐 랄리파 뭐 젤리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런 거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앤드로이드가 새 버전 낼 때마다 그 상징하는 조형물이 캠퍼스에 올라와요. 이거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 5.0 랄리팝 나왔을 때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서 올려봤고요. 먹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걸. 그래서 아까 그 식당도 공짜지만은 매 층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로 키친이라고 부르는 편의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뭐 커피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주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공짜고 이런 게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오피스도 매 층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요는
괜히 뭐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지 말고 회사에서 다 커피 줄 테니까 빨리 커피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건물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건물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다른 건물을 미팅을 가야 되는데 걸어가기는 좀 멀고 차 타고 가자니 좀 오버고 그래서 건물 앞에 이렇게 자전거들이 왕창 있어요. G바이크라고 써있는. 그래서 구글 바이크 왕창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타고 다른 건물로 가는 거야, 미팅하러. 그리고 또 그 건물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나온 사람들 거기서 아무거나 집어 타고 또 다른 건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재밌는 문화가 있고 이 앞에는 다 바구니 있어가지고 노트북 올려놓게 돼 있고요. 이건 저기 셔틀버스인데 셔틀버스도 이렇게 안에 보면 선반이 있고 안에서 와이파이가 돼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자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공간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의 공간인데 아까 제가 베이에리아라고 많이 있잖아요. 만 앞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오피스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이랑 가까운 이 오피스가 미팅 없는 날은 여기 앉아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데서 일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또 자랑 사진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싸이. 그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님. 그쵸? 저기 셋이서 시켜가지고 올려놨고. 자, 마지막으로 뭐 아까 자기 PR 중에다 그랬죠? 제 뭐 페이스북과 트위터, 뭐 블로그, 뭐 제 책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딱 맞춰서 보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또 그 Q&A랑 그 패널 세션에 또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구글은 요즘 또 많은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또 구내 식당이 TV에 나오기도 했죠. 저런 회사에서 일하면 살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뒤에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서 쉬지 않고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